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특수한 교육기관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야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학은 한국의 자생, 자율, 독립, 비정규 교육기관입니다. 자생적으로 탄생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재정이나 운영에 있어 대개 독립되어 있었으며 초중등 학교 교육의 바깥에서 이루어졌던 비정규 교육기관을 보통 야학으로 통칭했습니다. 야학은 구한말부터 등장했던 기록이 남아있고 식민지기, 전쟁기, 산업화와 경제성장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하며 나름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야학이라고 하면 보통 밤 야자를 쓰는 야간학교의 줄임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학이 항상 밤에만 수업하는 교육기관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낮에 운영되는 야학들도 있었고 그러한 학교들의 이름은 바깥에서, 들판에서 교육을 하는 또는 정규 학교 밖에서 교육을 하는 야학의 뜻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학은 단순히 야간학교로 생각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하고 진화해온 민중교육, 풀뿌리 교육, 그리고 독립 비정규 교육의 대표적인 형태로 바라보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야학은 구한말, 식민지기에도, 해방 이후에도, 산업화 시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시대상에 맞추어 변화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시대별로 야학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한말과 식민지기는 아직 초등교육의 기회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학교 교육은 대개 선택받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몇몇 지식인들은 폭넓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에 주목하였고 농촌과 도시에서 직접 학교를 세워 글 읽기, 글쓰기 등 기초 문해교육을 펼쳐나갔는데 이러한 자생적인 비정규 학교들이 한국 야학의 원형이었습니다. 1930년대에 브나로드 운동이 펼쳐지면서 야학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됩니다.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라는 뜻의 러시아어로 19세기 후반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민중 계몽 운동을 뜻합니다. 1930년대가 되며 식민지기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민중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출발점은 문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참여하는 지식인들이 각 지역으로 내려가 야학을 차리고 한글 교습을 펼칩니다. 조선 총독부는 민족주의의 성향을 지닌 브나로드 운동에 우호적이지 않았고 직접 농촌 진흥 운동을 펼쳐 브나로드 운동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브나로드 운동은 1935년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농촌 진흥 운동에서도 강습소를 세워 문해교육을 펼쳐 나갔습니다. 심훈의 소설 상록수는 이 시기 농촌 야학운동을 배경으로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학은 공식 기록에는 종종 사설 강습소로 등장합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았고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기회도 여전히 제한되어 있던 시기에 야학의 설립과 운영은 계속됩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이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정부 주도로 재건학교와 새마을 청소년 학교가 세워집니다. 당시 정부에서 벌였던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세워진 이 학교들도
일종의 야학이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설립되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지역 독지가들의 후원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학교들을 관제야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진은 1971년 충남 논산재건학교의 졸업식 기념사진입니다. 뒷배경에 보이는 문구로 배우며 일하자라고 쓰여진 것을 보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야간 과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오른쪽에 2년 동안이라고 쓰여진 데에서 미루어 봤을 때 2년제 과정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 속 얼굴을 보면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1960년대 이후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청소년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공장에 취업하여 일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농촌 지역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 공장이 있는 도시로 옮겨와 취업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이러한 근로 청소년을 위한 야학도 활발하게 세워집니다. 사진은 부산 범일동 누나의 길 벽에 전시된 사진입니다. 이 길을 통해 인근 마을에서 식민지기 때부터 196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큰 공장인 조선방직과 근처 신발 공장으로 여공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여학생들이 앉아 있고 남자 교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기초 한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학에서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어린 여공들에게 한글 문해 교육을 했던 꽤 이른 시기의 장면으로 보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당시 22살이던 청년 전태일은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죽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이었던 전태일은 집안 사정이 어려워 국민학교를 중퇴하고 이른 나이부터 청계천 평화시장 일대 봉제공장에서 재단 보조와 재단사로 일했습니다. 전태일은 봉제공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용주 측과 정부 모두로부터 탄압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태일의 분신은 당시 사회운동에 참여하던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동 현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일부는 어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야학을 세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동운동을 펼쳐나가는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공장 근처 또는 근로청소년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세워진 야학들을 노동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1980년대가 되면 대학생 지식인들이 선도하는 방식보다 근로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스스로의 삶을 살펴보고 방향을 찾아 나가도록 야학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야학을 생활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해당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더 주안점을 두는 야학들은 검시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전에 재건학교, 새마을 청소년 학교였던 야학은 재건야학, 새마을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야학들이 서로 완전히 구분되고 배타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진은 1970년대 청계천에 있었던 야학의 수업 광경입니다. 청계천 일대는 서울에서 작은 봉제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던 곳입니다. 비슷하게 남산 주변의 명동이나 신당동에도 봉제 공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야학들이 있었습니다. 봉제 공장에는 미싱사 또는 미싱 보조인 여성 근로자들이 많았지만 재단사 또는 재단 보조인 남성 근로자들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1990년대가 되면 청소년 근로자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또한 봉제산업 등 경공업 공장들이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서 야학들도 변화를 겪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많은 야학들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문을 닫았고, 남은 야학들은 어릴 때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성인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성인 문해교육 및 뒤이은 초중등 교육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사진은 서울 상록야학에서 성인 여성 학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줌 회의에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한편 학교를 다니지 못한 장애인을 위한 야학들도 2000년대에 들어와 많이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특수교육 여건이 아직 충분치 않아 학교 교육을 누리지 못한 장애인들이 많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야학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몇 장애인 야학들은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사진은 서울에 있는 노들 장애인 야학의 수업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야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야학은 한국의 자생, 자율, 독립, 비정규 교육기관입니다. 민중교육, 풀뿌리 교육, 독립, 비정규 교육이 한국에서 펼쳐진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학은 근대적인 학교 교육이 시작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지는 않았던 시기에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기능했습니다. 이르게는 구한말부터 등장했고, 식민지기와 해방 이후에도 다수 설립되어 운영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로는 정부에서 주도해서 설립하는 야학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1970년대 이후로는 학교를 다니지 못한 청소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동야학, 생활야학, 검정고시 야학 등의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초중등 학교 교육이 보편적으로 확산된 요즘에는 성인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해 문해 교육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야학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지난 12주 동안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